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과 일본, 정말 가깝고도 먼 두 나라잖아요. 네, 그렇죠. 이 두 나라 경제를 이끄는 최고 경영자, CEO들의 머릿속을 한번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매일경제랑 니혼케이제이 신문이 함께 진행한 설문자료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한일 CEO 164명에게 직접 물어본 자료인데요. 2026년 경영 환경을 어떻게 보는지, 그 진짜 속마음은 어떤지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네, 근데 시작부터 꽤 놀라운 지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점이요? 양국 CEO들이 올해 경영 환경을 생각보다 훨씬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요. 한국 CEO 53.3%, 일본은 44.2%가 좋아질 것이라고 답했는데 이거 역대 최고 수준이잖아요. 맞아요. 작년만 해도 분위기가 완전 달랐거든요. 그랬죠. 한국은 전 대통령 탄핵 문제, 일본은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때문에 불확실성이 엄청났는데 말이죠. 그때 한국 CEO 61%가 환경이 나빠질 거라고 봤던 거랑 비교하면 정말 극적인 반전인 거죠. 대체 이런 낙관론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흥미롭습니다. 겉으로는 낙관하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걱정거리는 서로 완전히 달랐어요. 걱정의 결이 다르다. 네, 한국 CEO들은 금리랑 환율 불안 같은 우리 내부의 금융 변수를 최대 리스크로 꼽았어요. 원달러 환율 전망치도 1,448원까지 올랐더라고요. 작년보다 훨씬 높게 본 거네요. 그렇죠. 반면에 일본 CEO들은 미중 갈등이나 글로벌 경기 둔화처럼 통제하기 힘든 외부 요인을 더 크게 보고 있었어요. 걱정거리는 다른데 또 같이 움직이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바로 탈중국 흐름. 맞아요. 양쪽 다 투자를 줄일 곳으로 중국을 지목했죠. 근데 그 온도차가 상당했어요. 네, 일본 CEO는 무려 80%가 중국 투자를 줄이겠다고 했잖아요. 이건 사실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보여요. 공급망 재편 같은 거요? 이미 진행 중인 흐름의 연장선상이군요. 그렇죠. 근데 한국은 39.3%로 일본보다는 낮거든요.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훨씬 높으니까 디커플링 과정이 더 조심스럽고 좀 고통스러운 거죠. 그럼 중국에서 뺀 투자는 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역시나 미국하고 동남아시아를 1순위로 꼽았더라고요. 새로운 기회의 땅을 찾아서 움직이는 거죠. 네. 하지만 이런 단기적인 전략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고민이 두 나라를 공통적으로 짓누르고 있었어요. 바로 인구 문제겠죠. 정확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양국 CEO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한 가장 심각한 구조적 문제였어요. 특히 일본 CEO들은 75.8%나 이걸 최대 문제로 봤는데요. 주목할 건 위기감의 시점이에요. 시점이요? 네, 일본 CEO의 63%는 인력 부족을 지금 당장의 문제라고 느끼고 있었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네요. 그렇죠. 반면 우리 한국 CEO들은 3년에서 10년 뒤에 닥칠 미래의 위기로 보고 있고요. 정말 시간과의 싸움처럼 들리네요. 그래서인지 대응책도 비슷했어요. 자동화, AI, 로봇 도입이나 업무 디지털화를 서두른다는 점. 네, 이런 생존의 문제를 앞에 두니까 다른 건 좀 부차적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영토나 역사 문제 같은 그런 정치적 갈등이 경영에는 거의 영향을 안 줄 거라고 본다는 점이요. 저도 그 부분이 제일 인상 깊었어요. 한국 CEO 80% 이상, 일본 CEO 70% 이상이 정치적 대립이 생겨도 경영 환경은 그대로일 거라고 봤다는 게 심지어 일본 CEO 중에 한일 관계가 나빠질 거라고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게 참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싶으면서도 그만큼 비즈니스는 냉정하다는 뜻이겠죠? 맞습니다. 정치적 명분보다는 경제적 실리가 우선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협력 의제도 10점 만점에 7점 가까이 높게 나온 거고요. 근데 서로 원하는 건 또 명확하게 달랐잖아요. 네, 그게 재밌는 지점이죠. 각자의 강점과 약점을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한국은 일본의 자동화와 로봇 기술을 원했고 일본은 한국의 반도체, 첨단 소재랑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원했어요. 서로가 가진 최고의 카드를 필요로 하는 완벽한 상호 보완 관계인 셈이죠. 결국 정리해보면 한일 CEO들은 여러 리스크와 인구 문제라는 큰 숙제를 안고 있지만 정치와는 별개로 생존을 위해서 서로의 강점을 활용하려는 실용주의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군요. 맞아요. 각자 도생만으로면 힘드니까 손잡을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잡고 가자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한 교수의 재연이 떠오르네요. 한국의 반도체, 일본의 로봇, 이렇게 따로 협력할 게 아니라 유럽연합처럼 국경 없는 하나의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초강대국과 경쟁할 수 있다. 아, 더 큰 그림을 보자는 거군요. 네. 과연 두 나라가 각자의 필요를 채우는 수준을 넘어서 더 큰 그림을 그리는 산업 운명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